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네, 지금 거래량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금 긴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거래량의 의미와 분석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거래량과 주식시장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래량을 이야기하는데 2번, 3번 주제가 조금 재미가 없죠. 네, 거래량을 원하시는데 거래량하고 이상현상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왜 갑자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을 다루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가격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래량을 읽어서 가격의 변동사항을 예측하려고 한다라는 관점이 대부분의 거래량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대부분 거래량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거래량의 변화를 읽어서 어떻게 한다?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과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은 곧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그게 좀 이상해요.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발생해요. 특히 가격도 뭐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은. 그리고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효율적 시장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자꾸 적용이 돼서 그것이 거래량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다시 뭐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가 많아지면, 즉 관심들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건 좀 현상적으로 독특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거래량하고 주식시장 이상현상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현상들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 시장을 움직이는 참여자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즉 시장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파편적인 시장 참여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해석될 수 없는 몇 가지 그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렇다면 이 참여자들을 고려했을 때 거래량 분석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4번과 5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거래량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각들은 어떤 면에서 봐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시각에서 다른 변수들하고 거래량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서론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건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지난 시간 강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매집가 분산 이야기도 여기서 그래프에 제가 표시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오늘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래량과 주식시장 이상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이상현상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상현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해피하게 몇 가지 원칙들만 가지고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벌고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몇 가지 원인들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이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얘기로 하면, 물론 거래 룰이 있긴 하지만 안 보이는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정보를 유도하고 정보를 오도하게 오인하게 하면서 서로 속이는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게임 이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예요. 예, 거래량 이야기를 하실 때도 어떤 분들은 뉴턴의 뭐
물리의 3법칙, 기본적인 3법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시장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해석을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만 설명하면 설명이 좋은 수단이 되지만 시장은 결코 물리적인 법칙 그런 것들에 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심리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것들은요. 여러 가지 저기로 보잖아요. 시장을 볼 때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원리가 딱 들어맞느냐라고 하면 오늘 그거에 위배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시장 원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대의 어떤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 두 번째 뭐냐면 현대적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자산가치 평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이용한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걸 맞이하죠. 행동재정학이라고 하는 그죠? 행동재무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비합리적인 어떤 경제활동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 현대적 포트폴리오 이론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왔단 말이죠. 그 기조 자체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을 주식시장에 딱 적용해서 보다 보니 완전 강한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보니 즉 정보의 독점이나 아니면 정보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의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존재가 있어야 되는 시장을 주도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상하고 그것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게 이상현상이냐 어떤 현상들을 이상현상으로 보느냐라고 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면 되게 단기적으로 시장을 먹고 빠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촉발되는 이상한 거래량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다가 발견하게 된 거는 이게 패턴들이 계속 유사하게 나타나네 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패턴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건 이거는 뭔가 시장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건들이 각각 너무 다른 대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상한가 종목들을 저는 계속해서 주식 종목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테마 분석들을 하니까 상한가 종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세 종목 정도가 세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주 상한가 종목이 한 20개, 20몇 개 정도 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 8개가 모양이 똑같아요. 아래 보이시는 컵앤핸들 패턴을 보입니다. 세 개의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급등 이전 시총이 전부 다 700억 이하의 소형주라는 거였어요. 그 이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같은 산업 섹터인 주식들도 아니고요. 실적도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거는 어느 정도 일관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여겨지고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양이 다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급락 혹은 서서하게 낙하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박스권을 만들고 거기에서 급등세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지만 4현상을 때린 종목도 있고 3현상 때린 종목도 있고 3현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연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중간 상한가 조정 상한가 조정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굉장히 급격하게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고 크기와 기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더란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 기간의 길이가 또 언제부터냐 하면 작년 11월부터 현재 시점, 지난주까지 시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현상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점에서 급등 급락하고 거래량 급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거래량이 고점 근처에 가게 되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락하면서 또 거래량이 터져요. 굉장히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시장 원리에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거래량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잘 안 맞는데 이 거래량이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시장의 원리나 보통 이제 거래량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잘 맞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급등시에 거래량 폭증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그 분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드렸지만 여기서는 꼭지로 좀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번은 이제 매집 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난단 말이죠. 저희가 자주 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꼭 딱히 사례를 들어드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급등 시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호재가 발생해요. 굉장히 테마에 좋은 어떤 주제가 발생하거나 뭐 개별 주에 어떤 실적이 발생하거나 그죠? 아니면 지속적으로 재무 상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고점까지 쭉 올라갔으니까 뭐 그전까지 실적이 쭉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어떠한 이유로 해서 급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점 근처에 가요. 일단. 근데 그 경우에 고점 근처가 중간 고점일 수도 있고 완전 최고 고점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고점 근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호재가 발생하고 상한가 급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이루는 반면 또 그거의 반면에 뭐가 일어나요? 다량의 매도량이 있어요. 그 얘기는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얘기는 반면 뭐예요? 다량의 매도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매수 거래가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 매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게 거래예요. 상승 시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호재 발생했죠. 상승세죠. 올라갈 것 같죠. 다 그렇게 예상해요. 개미들이 보기에. 거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야, 다음 달이면 이 거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데 그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강한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주식들이 어때요? 거래량 급등하면서 거래량 폭증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누가 판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그죠? 올라갔는데 누가 팔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다. 관심이 다 집중되고 시장이 관련된 상태에서 과연 이익 실현하고 나가려는 그런 개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 존재할까? 그건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는. 누가 매도했을까요? 두 번째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고점에서 급등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어요. 약간 고가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조정기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폭락하면서 또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고점 근처에서 긍정적인 뉴스하고 재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어때요?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누가 팔까요? 공포에 질린 저기들이요. 개미들이 팔고 어떤 개미들은 또 상반되게 왜냐하면 혼조 장세가 이루어져서 근데 호재가 분명히 존재해요. 나빠진 것도 아니야 상황이. 그죠? 실적이라는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래가 우리 어떤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산업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산업에 어떤 좋은 재료들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악재로 나타나서 그 주가를 떨어뜨릴 만큼의 악재로 잘 나타나진 않는다고요. 그죠?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에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수많은 양을 누가 매도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고가놀이 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폭락해.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누군가 대량으로 팔아 제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또 소화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수세로. 여기에는 사실상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누가 매도했고 누가 매수했을까? 두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실은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번에 매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 시간에 뭐 대부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얘기라서 뭐 크게 뭐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락이 멈추고요. 횡보장으로 들어가요. 횡보장으로 들어가요. 하락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요. 누가 사주지 않으면 평양으로 돌아서지 않아요. 일단 횡보로 간다는 이야기는 저점에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누가 계속 사준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 가격에서 누가 계속 사주고 그 가격을 유지시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더 흘러내려요. 물론 아까 저희가 보셨던 주식들 몇 가지는 지금 고점 대비로 70%, 80%, 90%까지 하락한 주식들이 있어요. 물론 지난 거의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약세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특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멈추더라고요. 아까 보셨었죠. 상한가 쳤던 종목들 몇 가지 중에서 똑같이 3종목, 4종목, 5종목, 7개 종목 정도를 제가 찾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페이지가 좀 부족해서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되게 좀 더 비슷한 것들 3개를 보여드렸는데 다 멈춰져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 저기들이 하나요.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이 멈추는 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하여튼 멈춰져 있어요.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해요. 시장으로 보면.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4개월 동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3년 동안 뭐 심지어는 횡보장이 3년 동안 뭐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특별한 공시가 뉴스가 없는데도 어때요? 가끔가다 한 번씩 툭툭 거래량이 발생해요. 거래량이 발생. 그게 어떤 때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요. 유통주식 수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툭툭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대량의 거래량. 왜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통상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보가 발생하고 거래량이나 가격 반응이라는 것들이 일어난다. 물론 이제 저기가 발생할 때 거래량 변동이 크게 발생할 때는 가격 변동도 약간씩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걸 반복하는데 일단은 횡보장에 들어선 종목들에서는요 그런 가격 급등이 발생했다가 다시 금방 내려앉아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거래량 급등이 약간 인위적이지 않느냐. 정보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큰 정보,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런 거래량들이 발생하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범죄적인 그런 거래량에 관련된 범죄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SG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거 보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뭐 다들 보셨겠지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런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안정적인 주식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작전을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는요. 이렇게 뭔가 되게 속이 잘 안 보여요. 속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속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건 좀 속이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핑이라 그래서 허매수나 허매도를 올렸다가 큰 매도량을 올렸다가 어때요? 호가창에다 올렸다가
없애버리고 올렸다 없애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이거는 범죄입니다. 실은 전형적인 시세조정 방법으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호가창의 물량을 비정상적으로 저희가 보이는 물량들이 중간에 턱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항선으로 작동하고 혹은 지지선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되는 물량들이 큰 물량들이 박혀 있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뚫어야 그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이 이루는 그런 형태의 대량의 수요들이나 아니면 공급이 발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대량의 자금을 가진 어떤 존재가 특정한 가격들을 지키거나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하는 거예요, 실은 다. 험에도도 사실 그런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가창의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만들어 놓는 그런 물량들도 어떻게 보면 추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 이외에도 사실 몇 시까지 더 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만 봐도 시장 구조를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일반적인 시장, 즉 책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경제학 이론서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시장 원리로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시죠.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